여러분은 혹시 가슴이 뻐근하거나 숨이 가빠오는데 잠시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긴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신호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서 증상이 나타난 후 단 1시간 이내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대처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심장마비 환자 중 약 25%는 아무런 전조 증상조차 없습니다. 멀쩡히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분명히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가슴 통증, 호흡곤란, 두근거림, 어지럼증,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를 단순히 소화불량 같네, 나이 들어 그러겠지 하며 무심코 지나친다는 겁니다. 저는 14년 넘게 심장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모 씨는 몇 주 전부터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지만 이가 안 좋은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쓰러졌고 다행히 곁에 있던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119를 불러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아무도 곁에 없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이렇듯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 불릴 정도로 돌발적이지만 동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전조 증상을 알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심장마비가 생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비만 같은 요인들이 동맥경화를 일으켜 혈관을 좁히고 결국 심장의 혈액 공급이 끊기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는 상관없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는 특정한 사람들만 겪는 병이 아닙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평소에 큰 병력이 없는 사람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돌연사하는 경우도 심장마비에 속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마비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절반 이상입니다. 미리 신호를 알고 대처하면 살 수 있지만 모르고 방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야 할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과 예방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는 무서운 병이지만 사실 많은 경우 작은 신호를 미리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경험, 혹은 이유 없이 몸이 지쳐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의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단순히 따끔거리는 통증이 아니라 가슴을 꽉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 혹은 주먹으로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위치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슴 중앙이나 약간 왼쪽에서 나타나며 때로는 어깨, 목, 턱, 왼쪽 팔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위산 역류나 근육통으로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곤란입니다. 평소에는 잘 걸어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턱 막히거나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깬다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폐에 혈액이 몰리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심장이 마치 마구 날뛰듯이 빠르게 뛰거나 반대로 멈칫하는 듯 불규칙하게 뛸 때가 있죠. 이를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심장마비의 직전 단계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단순히 긴장하거나 커피를 마셔서 두근거리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지럼증과 극심한 피로입니다. 나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 쉽지만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어지럽거나 실신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보다 훨씬 쉽게 피곤해지고 작은 활동에도 지치게 됩니다. 이는 심장이 이미 상당히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약 25%는 이런 전조 증상조차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그게 곧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죠. 경기도에 사는 72세 박모 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었지만 특별한 통증이 없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TV를 보던 중 숨이 가빠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를 불러 생명을 건질 수 있었죠. 만약 혼자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전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다면 언제든 위험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이 불편하거나 숨이 자주 차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해진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혈관이 수축해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이럴 때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급격한 운동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큰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도 심장마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우리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전조 증상들은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반복되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골든타임 안에 대처하면 살 수 있는 병이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장마비는 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심장이 약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여러 위험 인자가 숨어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는 펌프인데 이 펌프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자체가 일을 못하게 되고 그 순간 돌연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원인 중 8090%는 바로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안 통하는 상태이고 심근경색은 혈관이 아예 막혀서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되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혈관이 왜 막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의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고 찌꺼기가 쌓여서 물이 잘 안 통하는 것과 같죠. 이 상태에서 혈전, 즉 피덩어리가 흘러가다가 딱 막아버리면 심장은 곧바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동맥경화와 심장마비 위험이 높을까요? 나이가 많은 분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위험은 배로 커집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 중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겪은 분이 있다면 그 자체로 본인도 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담배 연기 속 수많은 독성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술 역시 과도하게 마시면 혈압과 중성지방을 높여 심장 부담을 키웁니다. 운동 부족과 복부 비만도 큰 문제입니다. 배둘레가 점점 늘어나면 지방이 혈관과
장기에 쌓여 심장을 압박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4세 남성 환자분은 30년 가까이 흡연을 하셨고 회사 생활 때문에 늘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관상동맥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건이 터지기 전 발견되어 시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언제 심장마비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심장마비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수년간 쌓인 생활 습관과 질환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여러 개 겹쳐 있는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절반 이상은 집이나 길거리, 즉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후 병원에 가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예방이 최고의 치료이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심장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매일 쉼 없이 뛰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생명을 나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괴롭히는 건 결국 우리가 쌓아온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체중을 조절하고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70% 이상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서구화된 식단이에요. 고기,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위주의 식사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여 혈관 벽에 기름때를 쌓이게 합니다. 그게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지죠. 그래서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기보다는 생선, 채소, 과일을 많이 드시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액을 맑게 해주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유익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단 음료입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은 순간적으로는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혈관에 독이 되어 심장마비 위험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심장은 근육이기 때문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하루로 나누면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심장질환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격렬하게 달리기를 하면 오히려 심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천천히 가볍게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거나 계단을 대신 엘리베이터 대신 오르는 것부터 차근차근 바꾸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심장은 우리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분노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혈관이 수축해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큰 싸움이나 충격적인 사건 후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심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요가, 가벼운 산책이 모두 효과적이에요. 꼭 거창한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잠깐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습관만으로도 심장이 받는 긴장이 완화됩니다. 네 번째는 계절별 주의점입니다. 특히 겨울철과 환절기는 심장마비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운 아침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 무거운 짐을 들거나 찬물에 손발을 갑자기 담그는 건 피해야 합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몸을 먼저 풀어준 뒤 활동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정기검진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상이라면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데 가족력이 걱정돼서 검진을 받으셨죠. 검사에서 협심증이 조기에 발견되었고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검진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며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 같지만 사실은 매일의 식습관, 생활습관 속에서 이미 씨앗이 자라나는 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변화, 싱겁게 먹기, 매일 걷기, 스트레스 줄이기, 정기검진.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심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장마비라는 무서운 병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지만 동시에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중요한 건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 숨이 차는 호흡곤란, 이유 없는 두근거림, 어지럼증,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나이 탓, 소화 문제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원인은 대부분 관상동맥 질환에서 시작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동맥경화가 주범이고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가족력 같은 위험인자가 겹치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즉,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방법도 분명했습니다. 음식은 짜지 않게,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늘리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들을 통해 보셨듯이 증상을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을 바꾼 환자들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숨이 차던 게 편해졌다. 화장실 가는 게 힘들지 않다. 하루가 훨씬 가볍다 같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밥상을 조금 바꾸고 하루 20분 걷는 습관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작은 시간만 가져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거나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지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만 받아도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고 의료진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돕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고 준비하면 심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